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나면 공장의 기억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4년 겨울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 부품 공장. 30년을 같은 공장에서 일한 설비 인라인 반장 박종수 씨는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조기퇴직 권고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갑니다. 신임 공장장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 17분. 공장 인라인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품 전량 불량. 하루 손실액 8억 원. 데이터는 정상이었습니다. 센서도 정상. 온도도 정상. 그런데 30년 경험으로 기계를 살려온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박종수. 1965년생 59세.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금속 부품 제조업체 성일금속. 그는 이 공장에서 1994년 29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장은 허름한 창고 하나였고 기계는 낡았으며 직원은 15명이 전부였습니다. 박 반장은 처음에는 단순 생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달랐습니다.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퇴근 후에도 남아 원인을 찾았고 주말에 혼자 공장에 나와 매뉴얼을 외웠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을 때 그는 앞줄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의 주기를 귀에 익혔습니다. 저 사람은 기계 박사야. 그것이 공장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그는 반장이 되었고 또 10년이 지나 인라인 전체를 책임지는 설비 반장이 되었습니다. 라인장, 생산부장이 바뀌어도 박 반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그 모든 주파수를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최순자 58세가 저녁을 차려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 34세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딸 박민아 31세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지만 박 반장은 한 번도 나는 이제 쉬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공장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간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신임 공장장 이현수. 2023년 가을 공장에 새 공장장이 부임했습니다. 이현수. 38세. MBA 출신.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왔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 라인을 한 바퀴 돌고 말했습니다. 센서 배치가 구식입니다. AI 불량 검출 시스템을 들여와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반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센서가 모든 걸 잡아낼 순 없어. 기계는 숨을 쉬거든. 이현수 공장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이후 회의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이제는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다 합니다. 박 반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징후. 그해 11월 공장장은 박 반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반장님, 저희가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년 6개월 남으신 거 알죠? 박 반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기 퇴직을 해주시면 후배들 자리가 생깁니다. 그날 밤 박 반장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가 오래된 공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스패너, 열화상 카메라, 기름 얼로 가득한 수첩. 그 수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30년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조기퇴직 권고서가 나온 날 오후. 박 반장은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압출기의 낮은 진동. 용접 헤드의 미세한 열 변동. 수십 년을 들어온 소리들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후배 기사 김태양 32세에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진짜 가십니까? 응. 이렇게요? 6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박 반장은 잠시 웃었습니다. 라인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게 하는 거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안전모를 벗어 사물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30년이 사라지는 자리. 짐 정리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일한 사람의 짐이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첩 하나, 개인 공구 몇 가지, 사진 한 장. 1998년 공장 창립 기념일에 찍은 단체 사진.
그때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얼굴들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박 반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장장이 놓친 것. 이현수 공장장은 박 반장이 떠난 자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불량 검출 카메라,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보정 프로그램, 모든 것이 데이터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겨울철 아침 공장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철 소재의 미세 팽창. 그것은 0.3mm였습니다.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수치.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반장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조용히 다이얼을 조정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아내에게 털어놓은 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반장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나왔어. 아내 순자는 밥상을 차리다 멈췄습니다. 언제? 오늘.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박 반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첩을 꺼내 들고 적어두었던 수치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기나 할까? 사이렌. 다음 날 오전 8시 17분. 공장 1라인 자동 경보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라인 스톱. 치수 오류 발생. 생산팀장 오재현 45세이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전량 불량. 치수 편차 0.3. 센서 이상이야? 아니요, 센서 정상입니다. 온도? 정상입니다. 프로그램? 정상입니다. 공장장이 뛰어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어제 다 체크했잖아. 전문가들도 모른다. 엔지니어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납품거래처 중부자동차 구매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납품 못 맞추면 계약 재검토입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 1시. 아직도 원인 불명. 예상 손실액 8억 원. 수첩의 단서. 김태양 기사가 조용히 공장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장장님, 박 반장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김태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억했습니다. 어제 박 반장이 떠나면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는 것. 그 수첩이 사물함 위에 없다는 것. 그는 라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철 아침. 온도 차이. 철 소재. 0.3mm. 그 순간 김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험 공백이었습니다. 공장장의 선택. 오후 2시. 공장장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중부자동차. 연간 납품액 120억. 그는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전화를 받은 사람. 집에서 오래된 공구를 닦고 있던 박종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깐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반장님, 저 이현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인이 전량 불량이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박 반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치수 편차 얼마입니까? 0.3mm입니다. 박 반장의 눈이 잠깐 멀리를 향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치였습니다. 설명. 박 반장은 말했습니다. 겨울철 아침 공장 내외부 온도 차가 15도 이상 나면 인라인 압출 소재가 미세하게 팽창합니다. 그 편차가 0.3mm입니다. 보정 다이얼이 있습니까? 있기는 한데 매뉴얼에 없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매년 이맘때 맞춰두던 수치입니다. 공장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수치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도 없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종수라는 사람의 몸속에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너지는 자존심. 공장장은 수화기를 잡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잠깐 공장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전화선을 타고 공장장의 귀에 꽂혔습니다. 공장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8억의 무게. 라인은 오후 2시 30분에도 멈춰 있었습니다. 납품 트럭이 공장 앞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계셨다면. 김태양은 혼자 라인 앞에 서서 보정 다이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앓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30년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현관 앞에 선 공장장. 박 반장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섰습니다. 이현수 공장장이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정장 재킷은 차 안에 두었습니다. 마당에서 박 반장이 오래된 스패너를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 반장은 그를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은 멈추더니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 반장의 대답. 박 반장은 스패너를 천천히 내려두었습니다. 저 하나 돌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 반장은 잠시 마당 안공구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사람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공장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가지 조건. 박 반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현장 기술 매뉴얼을 다시 만드십시오. 데이터가 아닌 경험을 기록하는 매뉴얼입니다. 둘째, 숙련자의 보정 수치와 판단 기준을 공식 데이터로 등록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셋째, 정년 직전의 기술자가 후배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팀 전환 제도를 만드십시오. 공장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박 반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박 반장은 라인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압출기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보정 다이얼을 찾았습니다. 오른쪽으로 0.3mm.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제 돌려봐. 라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나왔습니다. 치수 오류 없음. 불량률 0%. 공장 안에 조용한 함성이 퍼졌습니다. 현판. 3개월 뒤. 공장 입구에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렸습니다. 현장 기술 연구팀. 팀장 박종수. 그는 정년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라는 직함을 달고 젊은 기술자 3명에게 경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수 공장장은 전사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 반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잊히면 안 돼. 그는 오늘도 라인 앞에 섰습니다. 압출기의 진동을 손으로 느끼며 수첩의 수치를 기록하며 그 경험이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30년이 남긴 가장 진짜 유산이었다.